변상욱 대기자, 예, 고개를 안녕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셨어요. 두부 공장에 가서 노역을 하시지만 나이가 드셔서 보나마나 또 돈도 많으시니까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식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차입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죄수들도 나눠주고 하시다 보면 두부 공장에서 아마 두부를 만드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마지막에 간 보는 일이나 맛 보는 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일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뭐 휘젓고 하는 일 그래요. 하시겠어요? 물 떠고 하는 일. 예. 맨 끝에 가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한 말씀 하시는 일 정도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까 자칫하면 우리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공정하다 소리 못 들으면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얘기 했는데. 김부겸 의원 얘기. 예, 뭐 법원도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건 판사가 자기의 양식에 따라서 그냥 각각 독립된 법원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회의를 해서 뭐 회의한다고 그러죠. 회의해서 정말 국민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준 상식, 정도까지는 그렇죠. 맞춰놔야 될 겁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좀 더 받아보기로 하고 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21일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해서 주말에 화제가 됐던 모 여대 생활체육학과 이야기. 떠들썩했어요. 예, 이 학과 신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이 밝힌 학과 생활 내부 규정을 보면 말이죠. 저도 이거 얼핏 전에 들었는데 이제 D여대라고 나왔고 예. 화장이나 파마 염색은 일단 안 된다. 예, 뭐 액세서리, 모자, 크로스백도 할 수 없다. 예. 그럼 여자들이 무슨 재미로 아침에 거울 앞에 설까요? 니트, 남방, 가디건, 치마, 레깅스, 후드티 안 된다. 후드티는 왜 안 돼요? 모르겠어요. 잘. 뭐 후드티는 뒤집어 쓰고 범죄를 저지를까 봐 그러는가요? 그다음에 여학생이 치마나 반바지 입을 수 없다는 규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투는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런 식의 단합가체를 반드시 기본으로 하고 군대에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선배가 보이면 뛰어가서 인사를 한다. 선배께 전화를 드리려면 또는 카카오톡 대화를 하려면 예. 지금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먼저 사전에 허가를 구한 다음에 정말 하라. 엄격하네요. 글쎄요. 기자 생활도 뭐 선후배 간에 엄하지만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학교를 중심으로 2km 반경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학교 생활이 무사하다. 안 그러면 고달파진다. 이런 얘기더군요. 왜 2km라고 정했을까요? 그 학교 그 앞에 있는 지하철역이 한 2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팅 하고서 멀리 갈 때까지는 아무튼 지키라 이건 것 같아요. 교수님도 어차피 다 아신다. 눈 감고 계신다. 학과 행사로 전체가 모이면 의뢰 뭐 구보를 말하는 거겠죠. 집단 달리기 아니면 쪼그려 앉아 버티기. 이게 이제 투명 의자 기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버티고 투명 있어라. 의자 있죠. 예. 기합부터 받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규제 조항도 있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이게 보장된 자유인데 그럼요. 대통령이 규제는 악으로 여겨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규제 조항도 있어요. 그래요. 종종 듣던 대학 내의 권위주의 문화, 이 과거 어디 군대에서 배워온 듯한 왜곡된 문화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S대, S여대, K대 체대 사건으로 언론들이 많이 다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D여대 또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보셨죠? S여대, K대 체대 사건 우리도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런 게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군요. 더 황당한 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어떤 놈이 그런 글을 올렸냐면서 지금 뭐 IP 주소에다 집 주소 맞춰가면서 학교와 선배들이 뭐 유포자를 찾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 예. 야, 무섭네요. 이 체육학과 얘기라고 했습니다만 때로는 연극영화과나 무용과 같은 데도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흔히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보니까 학과 고유의 전통이다. 그리고 예체능이기 때문에 좀 그럴 필요도 있다. 뭐 이런 해명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이건요. 전통과 문화가 아니라 사회의 민주 발전으로부터 낙오한 퇴행적인 관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국가기구가 집권 세력을 도와서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비방 댓글 달고 민간인 사찰하는 것도 뭐 늘 해오던 전통과 문화에 속한 일이지. 이게 뭐 특별한 일이 되나요? 그리고 이건 선배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선배 후배들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조직 문화 속에 이미 번진 생각 없는 관행, 일탈, 서로의 그 일에 대한 무관심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체능 학과라서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요. 그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체능 학과는 더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또 하나
경영학과 법학과보다도 관용과 이해, 유연하고 균형 잡힌 사고, 민주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것이 예체능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거기에서 다 자격증 따갖고 예능교사, 체육교사 만들어지는 되겠죠.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사도 다 거기서 나옵니다. 예. 태권도 학원, 검도 학원, 무용학원, 스포츠센터에 가서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그 진출이 다 이쪽인데 그러네요. 예, 예체능 학과면요 더 균형 잡힌 사고와 민주 시민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갖고도 진짜 김연아하고 손현재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이상화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김현수 선수. 안현수 선수 참. 이런 풍토 속에서 이 러시아로 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참 각 잘 잡힌 것 같고 보기에 깔끔한 것 같고 뭔가 통제가 착착착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그냥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근대화를 하는데 하필 군사적인 근대화였어요. 군부 정권이 그렇죠. 통치하면서 예. 그 특징이 강압과 훈육입니다. 예. 이것은 일본식 이제 군국주의나 관료주의하고도 물려 있는데 강압과 훈육의 근대화는 시민을 헌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만들지 않고 충성스럽고 효율적인 국민으로만 길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빠르긴 빠르잖아요. 착착착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벌써 문민시대로 접어든 지도 한참 됐는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사회 문제가 이 강압과 훈육이요. 군대에서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렇죠. 남녀차별, 예. 교사의 체벌이나 또는 거기에 반발한 아이들이 교사를 갖다가 오히려 덤벼들어서 때리는 행위까지 예. 기업체나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성차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주말에 이슈가 됐죠. 아, 뜨거웠죠. 짐승처럼 감금돼서 중노동을 하다가 513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책임자는 대통령한테서 표창을 받습니다. 예. 사회 질서를 잘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생쥐와 지네까지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합니까? 이건 군사훈련할 때 생존훈련에서는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이게 우리 안의 군사문화입니다. 그래 민주 시민이 아니라 군사 통치국가의 국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육 질서를 배우는 곳이 대학인데 특히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자 대학생이 그런다면 참 답답하네요. 네. 생각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